여러분,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건 전쟁과도 같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엔비디아라는 절대 권력자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주가는 천장을 뚫고 올라갔고 전 세계 모든 AI 기업들이 젠슨 황의 입만 바라보며 GPU 한 장을 구걸하다시피 줄을 서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철옹성 같던 엔비디아의 성벽에 아주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파고들어 단 한 번의 일격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거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삼성이 준비한 엔비디아조차 밤잠을 설칠 만큼 무서운 역습의 시나리오를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헤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왜 지금이 반도체 역사의 가장 잔혹하고도 흥미로운 변곡점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콘텐츠 전략가와 함께하는 인사이트 다큐멘터리. 오늘 주제는 엔비디아의 위기와 삼성의 방역입니다. 5분, 10분짜리 짧은 요약 영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반도체 전쟁의 본질을 오늘 이 영상 하나에 모두 담았습니다. 삼성이 왜 그토록 HBM에 사활을 거는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왜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업계 관계자들만 아는 은밀한 정보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오늘 이 1시간의 투자가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채널 고정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위상은 그야말로 신적입니다. 시가총액은 이미 전 세계 상위권을 점령했고 그들이 내놓는 H100, B200 같은 AI 가속기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귀한 몸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GPU는 연산을 담당하는 두뇌일 뿐이고 그 두뇌에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공급해줄 고대 역폭 메모리, 즉 HBM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엔진은 슈퍼카급인데 연료 공급 장치가 경차 수준이라면 그 차가 제 성능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엔비디아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들의 앞선 연산 능력을 뒷받침해줄 메모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SK하이닉스가 이 물량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공급해왔습니다. 젠슨 황 회장이 공개석상에서 SK하이닉스를 지켰으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던 이유도 사실은 제발 물량 좀 더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 특정 업체 한 곳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는 건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만약 하이닉스의 수율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기면 엔비디아의 전 세계 공급망은 그대로 마비됩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SK하이닉스와 경쟁해주기를, 그리고 자신들에게 더 싸고 더 좋은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를 말이죠.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 그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사실 삼성은 지난 몇 년간 HBM 시장에서 굴욕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계 1위 메모리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HBM3 세대에서 경쟁사의 주도권을 내주며 삼성답지 않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내야 했죠. 하지만 여러분, 잠자는 사자가 눈을 떴을 때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삼성이 왜 1위인지, 그들이 지난 1년 동안 공장 구석구석에서 어떤 칼을 갈아왔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삼성은 어떤 방식으로 엔비디아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하고 있을까요? 삼성이 왜 지난 몇 년간 HBM 시장에서 뼈아픈 굴욕을 맛봐야 했을까요? 사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1위라는 거대한 자부심이 낳은 뼈아픈 판단 착오였죠. 2019년 당시 삼성전자는 HBM 시장의 잠재력을 낮게 평가하고 관련 연구 조직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모리는 규격화된 범용 제품이 최고다라는 오랜 성공 방정식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 SK하이닉스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A 언젠가는 고성능 메모리의 시대가 온다라는 확신 아래 끈질기게 기술을 갈고 닦았고 결국 챗GPT가 쏘아올린 AI 혁명의 파도를 가장 먼저 올라탔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 양산에서 고전하는 사이 경쟁사는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 자리를 꿰찼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2등이 될 수 있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위기를 감지한 이재용 회장은 즉각적인 인적 쇄신과 기술 초격차를 주문했습니다. 경계현 사장을 필두로 한 경영진은 HBM 전담팀을 구성하고 밤낮 없는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을 갈아엎을 정도의 압도적인 기술을 내놓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는 절박함이 삼성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번딩 방식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른바 매스 리플로 몰디드 언더필, 줄여서 MRMF 공정으로 수율을 잡아냈습니다. 칩 사이에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채워 넣어 열 배출을 돕는 방식이죠. 반면 삼성은 전통적인 열압착 비전도성 필름, 즉 TC-NCF 공정을 고집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공정 선택을 잘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칩을 더 높이, 더 촘촘하게 쌓아야 하는 미래형 HBM으로 갈수록 적층의 정밀도가 중요한데 이때는 필름 방식인 TC-NCF가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삼성은 이 고집스러운 선택을 결과로 증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HBM3 12단 제품을 보면 그 집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경쟁사들이 8단 제품에 머물러 있거나 12단 구현에 애를 먹고 있을 때 삼성은 독보적인 적층 기술로 12층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12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8단 제품과 전체 높이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칩 사이의 간격을 극도로 줄이면서도 전기적 특성과 열 제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죠. 이건 단순히 칩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나노 단위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이 12단 제품이 왜 엔비디아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될까요? AI 모델이 거대해질수록 학습 속도를 높이려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즉 대역폭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삼성의 HBM3E 12단은 8단 대비 대역폭과 용량이 5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B200에 이 메모리가 탑재된다면 그 성능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으로 뜁니다. 젠슨 황 회장이 삼성의 HBM3E 시제품에 직접 젠슨 승인, 젠슨 approved 이라는 사인을 남기며 기대감을 드러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독점 공급망의 불안을 해소해줄 강력한 구원투수가 등장한 셈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삼성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무서운 건 단순히 메모리를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합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과 메모리, 그리고 패키징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턴키 전략입니다. 이건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심지어 TSMC조차도 흉내낼 수 없는 삼성만의 동무대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전용 AI 칩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예전 같으면 설계는 ARM에서 가져오고 생산은 TSMC에 맡기고 메모리는 하이닉스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각기 다른 회사를 조율하느라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모되죠. 그런데 삼성이 나타나 말합니다. 우리한테 오세요. 설계 지원부터 최첨단 파운드리 생산, 그리고 세계 최고의 HBM까지 우리가 한 번에 다 해드릴게요. 이 제안을 거부할 기업이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 삼성은 테슬라와 메타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과 이 턴키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칩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차세대 AI 가속기 마하1입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가 막대하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삼성의 마하1은 메모리와 GPU 사이의 병목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여 고가의 HBM 없이도 저렴한 일반 메모리로 AI 추론을 가능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구조를 택했습니다. 이건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아주 영리한 공격입니다. 고성능 시장은 HBM으로 대응하고 가성비를 중시하는 추론 시장은 마하1으로 장악하겠다는 이원화 전략이죠. 여기서 우리는 삼성전자가 가진 또 하나의 거대한 축, 바로 파운드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 TSMC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판세는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들었을 뿐입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한계라고 불리는 2나노미터 시장에서 삼성은 TSMC보다 한 발 앞서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GAA, 즉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존의 핀팻 방식이 전자가 흐르는 통로의 세면을 감싸는 구조였다면 GAA는 내면 전체를 감싸서 전류의 흐름을 훨씬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수도스물로 비유하자면 물이 새는 구멍을 완벽하게 막아버린 셈입니다. 전력 효율은 30% 이상 높아지고 성능은 15% 이상 개선되는데 이건 AI 가속기처럼 엄청난 전기를 잡아먹는 장비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TSMC는 여전히 안정적인 핀팻 공정을 고수하다가 2나노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GAA를 도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이미 3나노에서 GAA를 적용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는 2나노 양산 시점에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러닝 커브의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뗄 때 삼성은 이미 전력 질주를 할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 기업들이 삼성의 2나노 공정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삼성의 원스톱 솔루션이 이 파운드리와 결합할 때 발생합니다. 현재 AI 칩을 만들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공급망의 파편화입니다. 칩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생산은 대만 TSMC에 맡기고 메모리는 한국 하이닉스에서 공수해와서 다시 패키징 업체에 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비용, 시간 지연, 그리고 각 공정 간의 호환성 문제는 막대한 리스크가 됩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 모든 과정을 평택과 기흥 공장 안에서 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칩 생산부터 최첨단 HBM 메모리 탑재, 그리고 2005D 패키징인 아이큐브 기술까지 말 그대로 몸만 오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삼성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TSMC의 생산 용량이 꽉 차서 물건을 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으로 눈을 돌리면 공정도 비어 있고 메모리도 바로 옆에서 가져다 쓸 수 있으며 패키징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보다 매력적인 제안은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가 북미의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와 AI 가속기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은 삼성이 단순한 부품 공급자를 넘어 AI 생태계의 설계자로 거듭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삼성의 또 다른 히든카드 마하1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AI 시장이 더 높은 성능만을 쫓았다면 이제는 더 효율적인 운영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한 장 가격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이를 구동하기 위한 전기료만 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내놓은 마하1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GPU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병목 현상을 80% 이상 줄여주는 특수 알고리즘을 칩 자체에 내장한 것입니다. 덕분에 비싼 HBM 대신 저렴한 LPDDR 메모리를 써도 AI 추론 성능이 밀리지 않습니다. 이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운영자들에게 복음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성능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마하1의 등장은 엔비디아가 구축해놓은 CUDA, CUDA 생태계의 벽을 허무는 첫 번째 균열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칩을 사야 했지만 삼성의 마하 가속기가 범용성을 확보하기 시작하면 시장의 주도권은 급격히 하드웨어 제조 경쟁력을 가진 삼성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결국 하드웨어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 삼성이 그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14 시리즈를 통해 보여준 실시간 번역이나 서클 투 서치 기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등 매년 수억 대씩 팔려나가는 삼성의 기기들이 그 자체로 거대한 AI 네트워크가 됩니다.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내 기기 안에서 모든 AI 연산이 이루어지는 시대, 그 심장부에 들어갈 칩과 메모리를 모두 삼성이 직접 설계하고 생산합니다. 이건 구글이나 애플도 가지지 못한 삼성만의 독보적인 수직 계열화입니다. 결국 지금의 반도체 전쟁은 누가 더 거대한 모델을 만드느냐에서 누가 더 효율적으로 AI를 대중화시키느냐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HBM의 수율 논란으로 잠시 휘청였을지 모르지만 삼성은 그 실현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재확인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쥐고 흔들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노 단위의 한계에 도전하는 집요함, 그것이 바로 삼성이 엔비디아를 떨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이제 반도체 전쟁의 진정한 승부처라고 불리는 6세대 HBM, 즉 HBM4의 시대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HBM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규격에 맞춰 만들어 놓으면 엔비디아가 그걸 사다가 자기들의 GPU 옆에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성복을 사입는 것과 비슷했죠. 하지만 HBM4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고객사가 원하는 사양에 맞춰 메모리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커스텀 HBM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건 메모리 반도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진짜 무서운 저력이 드러납니다. HBM4의 핵심은 메모리 하단부에 위치해 데이터 통로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를 최첨단 로직 공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공정으로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전력 효율과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운드리 공정이 필수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TSMC는 메모리 제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과 손을 잡아야만 이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회사가 설계도를 주고받고 수율을 맞추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다릅니다.
메모리 설계팀과 파운드리 공정팀, 그리고 패키징 부서가 한 건물 안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하나의 칩을 완성해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삼성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끝낼 수 있다는 건 속도와 보안, 그리고 최적화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는 의미입니다. 고객사가 우리는 이런 특수한 기능을 가진 AI 칩이 필요해 라고 말하면 삼성은 즉각적으로 그에 최적화된 로직 베이스 다이를 설계하고 그 위에 12단, 16단 HBM을 쌓아 올린 뒤 완벽한 패키징까지 맞춰서 납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빅테크들이 결국 삼성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특히 16단 HBM4 시장에서는 삼성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칩을 더 높이 쌓으면서도 전체 두께를 유지해야 하는 극한의 과제 앞에서 삼성은 칩과 칩을 직접 붙여 데이터 통로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차세대 공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반도체의 물리적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시도입니다. 경쟁사들이 적층의 한계에 부딪혀 고심할 때 삼성은 이미 다음 세대의 표준을 정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엔비디아의 독주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삼성의 역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 패권의 축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그들의 화려한 파티는 삼성의 안정적인 메모리 공급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단순히 조연에 머물지 않고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결합이라는 자신들만의 강력한 무기로 주연의 자리를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역습은 단순히 HBM을 몇 개 더 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AI 시대의 인프라 자체를 삼성의 기술 위에 세우겠다는 거대한 야망의 발현입니다. 초격차 기술을 향한 집념, 위기 때마다 발휘되는 특유의 돌파력, 그리고 세계 유일의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독보적인 포지션이 결합하여 지금의 역전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긴 여정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엔비디아의 성벽은 견고해 보이지만 그 성벽을 지탱하는 기초가 삼성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HBM3의 12단으로 물꼬를 트고 HBM4와 마하1 가속기로 판을 흔들며 2나노 파운드리로 쐐기를 박는 순간 전 세계 반도체 지도는 다시 한번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매일 변하는 주가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연구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엔지니어들의 집념, 그리고 젠슨 황의 사인이 담긴 그 작은 메모리칩 하나가 가진 무게입니다. 그 칩 하나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전 세계 AI 산업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반도체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명확한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삼성의 역습이 과연 엔비디아를 넘어 새로운 황제의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다음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